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 때문에 공사비가 2배로 늘어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실제 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뼈아픈 경험들을 바탕으로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15년간 한 피라하우스 김난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구축 빌라 주택 인테리어에 이어서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서울에 있는 광진구 현대 아파트를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갔는데 주철배관인 거예요. 80년도나 90년대에 주철배관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거든요, 건축에서. 근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녹이 스는 거예요. 물이 내려가거나 어떤 찌꺼기가 내려갔을 때 막힘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역류가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여기 와서 첫 번째로 배관 검토를 했고요. 분배기, 보일러 한번 그거부터 다 살펴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제 배관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전문 배관 청소 업체를 통해서 고압 세척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음식물 분쇄기 사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너무 심각하다면 배관 전체 교체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분배기와 온도 조절기 꼭 체크하셔서 분배기도 새로 교체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 또 결합이 되는 온도 조절기. 온도 조절기 같은 경우에는 노후되다 보니까 보일러와 체결이 안 돼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온도 조절기, 보일러, 분배기 가급적이면 오래된 구옥 아파트에서는 꼭 체크하셔야 될 체크리스트에 들어갑니다. 저희 분당 정자동에 있는 한솔주공 아파트를 사례로 예를 들면, 화장실을 갔는데 그 화장실 전체를 플라스틱 같은 UVR이라는 걸로 통째로 앉힌 거예요. 그래서 걔를 드러내고 나면 방수가 문제가 커지고 조적이 또 엉망인 것도 있어서 조적 새로 해야 되고 미장 새로 해야 되고 방수를 1차, 2차, 3차 그렇게 다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생겼었고, 문제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가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비용이 거의 2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고객들한테 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것도 조금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힘들었던 경험이 생각이 나고요. 방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1차 방수는 하고 나서 배관 작업을 하고, 2차 방수를 하고 나서는 바닥 마감을 하고, 3차 방수를 또 해야 돼. 보통 1차 하고 2차 하고 끝내면 UVR인 경우에는 안전하게 3차 방수까지 하는 게 좋은 경험이라고 봅니다. 오래된 아파트들 전기 작업 때문에 전기 비용이 엄청 발생이 돼요. 요새는 인건비도 너무 비싸졌고 자재비 또한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배관을 다시 다 할 때에는, 우리 이쪽 얘기로는 까대기라고 해요. 벽을 파서 다 배관을 숨겨준 뒤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는 너무 깔끔하고 보이지 않아요. 문제는 이쪽에 있는 콘센트를 이쪽으로 옮기는 그 길이만큼 장비로 벽을 긁어서 그 안에 전기 배선을 넣어서 그리고 마감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까대기를 할 경우에 엄청 힘들잖아요. 우리 못도 하나 받기 힘들은데 그 벽을 다 까서 그 안에 선을 감춰줘야 된다는 건 누구의 노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10만 원에서 콘센트 하나당 옮기는 게 15만 원 정도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꼭 오래된 아파트들은 전기 콘센트, 스위치 위치, 온도 조절기, 인터넷 배선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미리 계획하셨으면 합니다. 여기 한솔주공 같은 경우에는 천정이 콘크리트예요. 석고가 없어요. 보통 일반적이게는 석고가 있어서 그 안에 층이 5cm가 됐던 10cm가 됐던 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안에 스프링클러도 넣고 전기 배선도 오가고 모든 어떤 배관들이 지나가는데, 콘크리트다 보니 전기 공사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천정을 마감에 다 석고를 치려니까 비용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레일등을 썼는데 예쁘기도 하고 또 움직임도 있고, 더 달고 싶으면 또 추가로 더 조명을 달아도 되고, 적극적으로 콘크리트에는 레일 등을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자동의 정든우성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저희 공사랑 관계없이 외벽이 누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창호에 실리콘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틈을 타고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외벽의 갈라짐으로 인해서 누수가 돼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들은 미리 공사 전에 어디가 누수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확장 공사를 했을 때 너무나도 추운 사례 때문에 불안해들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확장 공사를 해드리고 춥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저희는 건축까지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에 굉장히 충실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확장 공사를 할 때 외벽에서 70cm 아니면 1m 이상 단열을 다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천정까지도 단열을 해주는 게 기본이에요. 저희 또 노후된 배관 또 엄청나잖아요, 분당은. 그래서 배관이 노후돼서 밑에 집에 누수가 생기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살고 계셨던 매도인께서 강아지를 키우시니까 이제 강아지 키우는데 매트를 까신 거예요. 근데 그 매트 깐 것 때문에 밑에 바닥이 다 누수가 돼서 썩은 걸 모르셨고, 난방도 또 연세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아끼시고 옷을 두껍게 입고 난방을 안 틀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밑에 집에서 누수되는 것도 몰랐던 사례가 있었어요. 분배기 교체와 가지관 교체와 난방 배관을 전체를 그것 때문에 교체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해드렸어요. 이런 것도 공사 전에 꼼꼼히 챙겨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배관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전체 배관을 드러내는 경우도 종종 사례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관리사무실에서 레미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단지 안에. 왜냐하면 지하주차장 때문에 위험하다는 요소도 있고, 또 그 아파트 특성상 차가 진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경 같은 것들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것도 체크리스트에 체크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차가 레미콘이 진입이 안 될 경우에는 선매장을 다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또 비용급도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에서는 꼭 사전에 확인해야 할 포인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점들을 놓치면 공사비도 시간도 2배로 들 수 있어요. 특히 배관이니 방수 같은 기본 인프라는 나중에 수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프린트하셔서 현장 방문 때 가지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필하우스의 김란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